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시 모였습니다. 너무나 지옥 같았던 지난 11년간의 해고 투쟁을 끝장내기 위해 동지들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너무나도 위용찬란한 기아, 현대차,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 기아, 현대차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집회 제목은 점령하라 영국 사거리 가자 투쟁이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온다는 것은 겨울이 끝났다는 겁니다. 겨울이 밀어냈던 봄의 힘찬 기운으로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오신 노래하는 노동자가 계십니다. 양해동 동지 모시고 사전 문화공연을 급조된 사전 문화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동 동지 힘찬 박수 모시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기 시내에서 민노총 여성대 집회가 있었는데 그 10만 명 다 어디 갔습니까? 그 0.2%라도 저기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간만에 여기 왔는데요. 인천 부평에서 한국짐자동차에서요 현장 노동하면서 또 팀 때문에 이게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노동자 양해동입니다. 투쟁! 네, 오늘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인데요. 네, 오다가 여기 꽃시장이 있길래 우리 여성 동지 두 분 꽃을 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날 때 꽃과 이 빵을 선물하는데 여성들에게 꽃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의미하고 이 빵은 여성들의 노동권. 115년 전에 우리 뉴욕에서 서민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하면서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박미동이 오늘 좀 깝깝하네요. 벌써 10년. 10년이면 저 강산도 변한다는데, 자, 그 긴 세월을, 자, 아무 변화도 없는 그 긴 세월을 홀로 투쟁하는 이 박미동지를 오늘 참 마음이 무거우면서 한편으로 이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 이 자본에게 굉장히 큰 분노감을 갖습니다. 2015년인가요? 2015년으로 기억되는데 현대차 고위급 직원이 차량 엔진 결함을 내부 고발해서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에서 한 거액의 공익제보 보상금을 받아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죠. 그 사람도 해고됐지만 그런 분위기에 편성한 회사 측에서 곧바로 복직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미동지도 똑같습니다. 내부 고발자이면서 공익 제보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은커녕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길거리에서 해고자 생활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일 공날 일이 올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갑자기 화가 나서 그 한번 잊어봅시다. 해고는 살인이다. 박미복직 이행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박미복직 이행하라. 박미복직 이행하라. 수행.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대 기아차 자본은 올 봄이라도 좀 복직 투쟁에 물꼬가 튀도록 협상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곡은 축곡 들어가겠습니다. 동지의 봄이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을 보라 깊은 잠에 깨어나는 세상을 보라 아 사람아 나의 동기야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아 사람아 나의 동기야 기나긴 좌절을 딛고 피어나 활짝 핀 날개 나리처럼 화산 벚꽃 목련화처럼 붉게 타오르는 장미꽃처럼 아하 봄이야 나의 동기야 오늘도 변함없는 태양을 보라 봄 기운에 물이 오른 나무를 보라 돼지의 솟구치는 새싹을 보라 동지의 빛나는 눈빛을 보라 아, 사랑아 나의 동기야 무거운 외투를 벗고 일어나 아 사랑아 나의 동기야 기나긴 절망을 딛고 피어나 활짝 핀 날개 나리처럼 화산 벚꽃 목련화처럼 붉게 타오르는 장미꽃처럼 아하 봄이야 나의 동기야 아 사랑아 나의 동기야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아 사랑아 나의 동기야 기나긴 좌절을 딛고 피어나 활짝 핀 날개 나비처럼 화산 벚꽃 목련화처럼 붉게 타오르는 장미꽃처럼 아하 봄이야 나의 동기야 아하 봄이야 나의 동기야 어서 빨리 우리 박미 동지 얼굴에도 벚꽃처럼 활짝 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야간 막교대 때문에 참 연대가 어렵다고 또 양재동이 멀어서 연대가 어렵다고 또 바쁜 일상 때문에 연대가 어렵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응원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상담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참 타인에게 미안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미안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바람에 걸려 하면서도 잊고 지내. 아 그대여 아 그대여 마음속에 미안함만 가득했어. 미안해요. 뭉뚱이로 그대 손을 잡지 못해도 항상 그대를 응원하네. 아 그대여 아 그대여 바쁘다고 핑계대고 함께 못해. 늘 미안해요. 몸은 비록 그대 곁에 갈 수 없지만 항상 그대를 생각하네. 항상 그대를 응원한다네. 항상 그대를 생각하네. 네. 남자 또 하세요. 이거 본 게임 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아니에요. 오늘은 양회동 콘서트입니다. 우리 저 백동지죠? 예. 저기 우리 저 기아 옷 동이오토 옛날? 어?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잘 계시는 거죠? 아유, 저기 투쟁도 대단했습니다. 뭐 제가 비록 아무 힘없는 여기 문안동지에 불과하지만 오늘 좀 현대 기아차 자본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박미동지 문제 해결해서 그 지난해 10년 투쟁을 좀 끝장내고 남들처럼 여타의 여성들처럼 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 대기업의 책무를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정의로운 정당한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를 10년 동안이나 악랄하게 탄압했다는 오명을 씻는 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대 기아차 자본에게 촉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전향적인 복직 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에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 한번 외쳐봅시다. 해고는 살인이다. 박미복직 이행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박미복직 이행하라. 박미복직 이행하라. 투쟁! 네, 이제 마지막 분입니다. 몇 분 안 계시니까 저 좋은 발언들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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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누구 뺏고 누구를 잃는가. 엄마란 삶은 또 그래야 하는가. 앞서서 산다
우리 연현석 동지 노래인데 간절히가 한 100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또 투쟁 현장, 다음 연대 현장에서 동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치임 양의원이었습니다. 투쟁! 네. 예, 힘찬 노래를 연주해주신 노래하는 노동자 양희동 동지에게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불과 7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영국 사거리를 점령하라 2차 집회.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힘이 되시는 동지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박미희를 복제시키자는 의지로 다 같이 마주보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예, 첫 번째 모실 연사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깨부수고 일하는 노동자와 해고자의 그 엄청난 벽을 뚫고 항상 뜨거운 연대로 이 자리에 달려와 주시는 동지가 있습니다. 하상수 전 기아차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받는 것도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멋있습니다. 11년이 되도록 우리 박미 동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연당 자동차 노동자입니다. 오늘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그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미 동지는 11년째 이 자리에서 버티고 계십니다. 그 11년의 긴 세월이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 동지는 한갑을 이양재동 길거리에서 지냈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떨어진 것은 오래된 이야기라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홀로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분통 터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미 동지는 흔히 말하는 내부 고발했기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부 고발 박미 동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밝히고 있는 내부 고발 문제는 개인의 판매 노동자로서의 개인의 양심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이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이유는 기아자동차 노동자 판매 제외와 기아자동차 영업본부와 판매 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그 근거에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판매 조직은 두 개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생산도 그렇겠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우리 박미 동지는 대리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점 제도는 97년도 이후에 활성화되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사측에서 무분별하게 합창 시도되어 왔었습니다. 당시 합의되고 있었던 정규직 지점과 대리점을 새로 개설하려고 하면
거리를 두게 돼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무시하고 사측 일방적으로 대리점을 확대 정책을 펴왔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대리점 노동자들 간의 판매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한 노동자들 간의 경쟁 또한 치열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90%의 기본금과 10%의 수당으로 급여를 채우고 있지만 대리점 노동자들은 한 푼의 기본금이 없이 오로지 자동차 판매 수당으로만 생활하게 되어 있는 임금 구조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경쟁의 환경 속에서 판매져서 물난행위는 사측이 부책해 왔습니다. 경쟁을 조장해왔고 한 대라도 더 팔아야 한 대라도 더 밀어내야 실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사 간에 더 이상의 판매 물난 행위는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몇 차례에 걸쳐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 정도 판매에 대한 교육과 미스터리 쇼핑과 그리고 신고 포상제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12년째 하고 있는 우리 박미 동지는 노사간에 합의한 판매 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이 합의에 근거해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지가 해고가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포상을 받는 게 맞습니까? 포상해봐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노동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의 박미 동자에게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자동차 노동자학과 자동차가 합의한 판매질서 건절 행위에 의해서 해고된 이 해고 노동자들 왜 자동차 노동자들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몇 번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도 했습니다. 처벌 공사에다가 문이라도 띄워달라. 너네들이 안 나와도 되니까 언지라도 해라. 노사협상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 박미 동지는 이러고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시간 되는 대로 동지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개인의 힘이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미 동지는 너무나 당당하게 노사간에 당시 합의한 이 합의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동지입니다. 회사의 보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 앞에서도 보상을 해야 될 그러한 일을 실천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개인이라는 이유로 11년째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이 모이지 않지만 11년이 되도록 이 큰 거리를 채워내면서 하는 감성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지나가는
이런 민주노조 운동의 자상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박미 동지는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싸우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동지가 돌아가는 날까지 힘 보태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힘 모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미 동지가 당당하게 이 투쟁을 승리하고 가족들이 있는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부터 같이 힘 모아주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싸우는 동지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는 승리한다는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들, 그러한 결과들을 함께 만들어냅시다. 힘 모아서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지여, 내가 있다. 반드시 승리하자. 동지여, 내가 있다.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 예, 오늘 이 자리엔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 투쟁특별위원회 봉혜영 위원장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투쟁들이 점점 확대되고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을 느낍니다. 봄의 기운과 함께 점점 더 커져 나가는 우리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힘 그것들을 확인해 봅니다. 임경택 동지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투쟁! 오늘 컨셉이 영국 사거리를 접수하라 이런 컨셉이었는데 인원이 너무 작아가지고 접수는 못할 것 같고 좀 발언하다 뭐라 하길래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발언이 없는데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딘가 유머를 하는 동지가 이런 유머를 하더라고요. 걔의 임무가 뭐냐? 걔가 임무를 말해봐. 걔는 도덕을 지키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합시다. 그런데 도덕을 지키려면 어째야 됩니까? 도덕이 오면 주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보니까 아무리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나 생각하면서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개에게 왜 도둑이 돌아도 짖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아니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어떻게 짖느냐 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 어떻습니까?
전 가족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 배우자, 장모 모두 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현대차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다른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줍니다. 한국차, 현대차, 현대기차 보조금 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짓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제가 짓지 않는 이유가 도둑이 집에 있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도둑들의 천국입니다. 국민들의 세금, 도둑질하는 세금 도둑, 권력을 도둑질하는 권력 도둑, 노동 착취를 하는 수많은 자본가들, 도둑들의 천국입니다. 현대기차 근무하는 노동자,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보기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왜? 대부분에서 잘릴까 무서워서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해고됐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나도 배우자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도둑들 밑에서 협조하고 알랑거리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됐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기업주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행! 네, 힘찬 발언해주신 임경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또 한 동지가 와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민희 동지를 연대의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설탕 밑에서 355일 한 노동자에게 밥과 물을 올렸습니다. 설탕 밑에서 355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물 흘리며
그의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동지가 와 계십니다. 항상 기아차 박미 동지 투쟁에 의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고공철탑 농성 이후로 몸이 많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투쟁의 자리에 힘차게 달려오신 김용희 동지 모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동지여, 네가 있다! 끝까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동지여, 내가 있다! 끝까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가 이기지 못하고 즐기는 자, 부지런한 자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밖에 얽고 있는 우리 박미 동지, 반드시 이 투쟁은 승리로 끝마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마이크 잡은 지 오래됐네요. 철탑 내려온 지가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 박미 동지 355일 동안 철탑 밑에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제가 승리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삼성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슬퍼서 힘들어서가 아니고 철탑 위의 노동자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의 시간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한 6개월 동안 이 투쟁에 결합했습니다마는 투쟁의 방식의 차이로 아마도 제 생각이 많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려오면은 육체와 정신이 바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마도 제가 정신적으로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아마 그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나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직도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은 많이 고달프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되어 있습니다. 지난 26년의 세월 정말로 투쟁도 힘들었지만 온갖 거짓이 판치는 노동판에서 그 진실을 지켜내고 바로 잡으려고 발부둥 친 그 수모의 세월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기업 몇 개 말아쳐먹어도 지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룹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프레스에 손이 절단되고 에틸렌 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지고 그래도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못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간접 노동자, 현장을 노예처럼 취급하는 삼성의 구조적인 모습 속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현장의 노동자를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출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면 얼마든지 진급되냐고 승진되냐고 내 육신 하나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시련과 아픔을, 그 각오를 삼성에서 노조 만들면은 반드시 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간다운 양심 지키기 위해서 그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하고도 상의했습니다. 마창노련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해고다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싸우고 94년도에 복직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서 옮기면서 빨갱이 간첩으로 몰려서 국정원에 조사받고 탄식 투쟁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원직 복직에 쳤지만 삼성은 기다리는 말뿐이었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주겠다. 들어오지 마라. 월급 안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돈 받으면서 해고자 생활한다 할까봐. (26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 변호사 때 공증서 팔아 처먹고 패소하고, 저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119일 단식 투쟁하고 80일 넘게 투쟁하는 동지한테 찾아와서 삼성에서 돈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지는 동지들,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삼성이 돈을 주면 그냥 줍니까? 저 95년도에 러시아에서 들어왔을 때 사직서 사라 10억 주겠다. 그 증인이 부산에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공지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해봐라.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박미 동지 아니었으면 차 타고 못 올라갔습니다. 차 타고 올라가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여러분들이 단식 투쟁하면은 이만신 동지, 이재영 동지, 나는 단식 다 해봤다. 두 친구, 두 동지 시작해라. 못하겠다. 때려 죽어도 단식 투쟁은 못하겠다. 그래서 결혼하고 차라리 죽자. 그래서 차 타고 올라갔던 것이고, 그 결의됐던 동지들 3일 만에 한 동지는 물러나고, 이재영 동지 밑에서 물론 저를 지어주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철탑에서 합의서 쓰기 전에 한 달 전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재영 동지 몸이 아파서 내려갔으니까 만약 합의가 다시 테이블 만들어진다면 그때 올라와서 같이 하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철탑위에서 합의서 도장 찍을 때 이재영 동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냈습니다. 이 내용에서 합의서에 사인해도 되냐? 생쇼 그만하고 내려와라. 이게 동지입니까? 지금 한간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싸운 동지 예면하고 혼자 합의하고 내려왔다고. 내용을요 정말 얘기하려면은 하루가 걸려도 부족합니다.
우리 박미 동지 밑에서 싸울 때 어떤 소문가 있는지 압니까? 둘이 어떤 관계냐고. 정말 위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 우리 박미 동지 투쟁의 이 절세의 상황을 규탄하고 배우자 복직 촉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하니 가슴에 의문이 져서 어제 발언해달라는 얘기 듣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우리 박미 동지에게 용기를 주고 연대하는 동지들에게 투쟁의 연대를 약속받아내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나는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소리내서 조금 가볍습니다. 동지들, 저 26년 동안 상상하지 못할 만큼 싸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서 올림픽 기간 내내 비닐 한 장 깔고 그 추위에 18도 20도 소주 3병 5병 마셔가면서 그렇게 마셔야 추위를 견뎌낼 수 있어서 다시 제가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 박미 동지 투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앞으로 연대 투쟁에 발걸음하겠습니다.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 동지 원직 복직하고 가족의 품위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같이 투쟁합시다. 투쟁! 예, 진실이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슬픔을 맛보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동지들과의 이견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쟁만이, 오로지 투쟁만이, 바로 그것만이 그런 동지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결국 노동자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것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효희 동지 투쟁할 때 그랬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전면에 실렸습니다. 영국 BBC의 특집 방송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영방송 ARD에도 아주 대문짝만하게 아주 특집으로, 노동절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박미 동지 투쟁 전 세계로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알려보고 말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2번이나 뉴스에 나왔죠. 다들 보셨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건전한 집회 문화 정착 해가지고 있는 이 가짜 집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 앞에 보십시오. 상징석이 선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저게 얼마짜리겠습니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저것도 한 회사의 얼굴이 저것도 가려놓고 있고, 또 저기 보십시오. 저쪽에 보면 철탑이 있는데 또 김영희처럼 올라갈까봐 철탑을 철망으로 다 둘러놨습니다. 정말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한번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시켜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진짜 정말 굉장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려 대통령 후보셨던 분이 오셨습니다.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 노동자가 주인이 될 그 시스템을 바꿀 그런 정당 후보셨습니다. 이백인 동지 모시고 힘찬 연대의 발언 듣겠습니다. 주제!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당 부대표 이백인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사실은 노동당 부대표이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대선에 나갔던 후보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것보다 12년 전에 딱 이 자리에서 110일간의 노숙농성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기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좀 걸어서도 오는데 정말 옛날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나가야 되나. 사실 저 보시면 저 가로수도 여기 이렇게 말고 나머지 쪽에 연못 그다음에 좀 화단 저거 다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노숙농성하고 나서 저 못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저는 동요토라고 하는 공장을 다녔습니다. 비정규직 100% 공장이고 생산직은 전혀 정규직이 없는 그런 공장에서 해고돼가지고 3년의 해고 생활을 거치고 결국은 진짜 사장 만나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들고 라면 끓여 먹을 냄비 하나하고 버너 이런 거 들고 해고자들 같이 이 자리에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저의 120일의 그 농성을 처음에 한 단어로 만약에 그것을 좀 압축해 본다면 저는 모멸감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올라왔더니 돼지 새끼들 올라왔다고 시골 깽깽이들 올라왔다고 막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저희 앉아있는데 먼지 치운다고 무슨 에어호스로 바람 뿌리고 또 이제 누워 자고 있는데 그 영역깡패들 삥 둘러서가지고 귀에다가 포르노 핸드폰으로 틀고 사실 그럴 때도 사실 모멸감을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제가 언제 그 모멸감을 느꼈냐면 머리를 이쪽 찻길 쪽으로 머리를 하고 자면 트럭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너무 잠을 못 자겠어가지고 머리를 항상 이제 이쪽 인도 쪽으로 머리를 하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한 6시 반 정도 되면 왜 그렇게 출근을 빨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 되면 비닐 하나 겨우 이렇게 덮고 전날 한 2시, 3시까지 영역깡패들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침에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닐을 덮고 자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뜨면 지나가던 사람의 눈과 누워서 그냥 그렇게 있는 저의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워있는 나를 우리 해고자들을 어떻게 볼까? 그게 그냥 우리의 내용 그리고 우리도 존엄한 인간의 한 명인데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어디 갈 데 없어서 와 있는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었고 저야 그 당시에 해복투 의장이기도 했고 지회장이었으니까 나야 어떻게든 견디고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같이 그 모멸적인 상황을 견뎌내야만 했던 조합원들이 그리고 저 높은 빌딩의 꼭대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정몽구 정의선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과연 그 모멸감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방황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60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한순간 저에게는 뭐랄까요 그걸 해방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에겐 또 다른 감정이 좀 올 때가 있었어요. 110일 농성하던 중에 한 90일 넘게 비가 왔습니다. 하여튼 그해 여름이 너무 많이 비가 왔는데 비가 어느 날은 이제 샤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뽀송뽀송한 몸으로 다시 앉아있는데 비가 막 내리면 500원짜리 비닐 우유 한 장은 덮고 한 장은 모르게 덮고 이렇게 이러고 있다 보면 비가 막 내리면 어느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 엉덩이를 들었다가
왼쪽 엉덩이를 들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온몸이 이렇게 다 젖어가도 속옷이라도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기우뚱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비를 못 이겨가지고 온몸이 다 젖고 속옷이 다 젖고 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왕 젖은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뭐 하나 요만큼이라도 속옷 한 장이라도 좀 지켜보려고 아둥바둥 했다가도 어디서 젖고 나면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는 좀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뭐 하나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이 싸움이 오래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110일을 버티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충남에 사는데 충남에 있는 현대차 그 계열사들도 심지어 현대기아차 계열사들도 시장이 무슨 얘기해도 뭐 헛방지도 않습니다. 도지사도 심지어 도지사도 현대기아차 이런 계열사 사장들도 심지어 도지사 말도 무시합니다. 저는 감히 현대차 혹은 현대기아차 이런 삼성 이런 재벌 대기업을 우리가 투쟁해서 저 재벌 대기업을 당장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그런데 동요토가 이겼고 김용희 동지가 이겼고 그리고 수많은 현대기아차와 그리고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리진 못했지만 저 아성을 조금씩 무너뜨려 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힘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끝나고 나서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 가능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21세기 첨단 경영을 부르짖었던 문호조 경영 삼성이 무너져 갔던 데에는 그 휘황찬란한 불빛 이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그리고 산재로 죽어갔던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외면했거나 혹은 김영희 동지를 외면했거나 그 현실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이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버틸 수 없겠구나, 그 이미지가 버틸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 재벌 대기업이 하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기아차 앞에서 동요토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100% 비정규직들을 그렇게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3배, 4배 높은 노동강도 일을 시키면서 3분의 1의 임금을 주면서 그렇게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이 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버티지 못했던 것이고, 박미희라고 하는 한 여성 노동자가 11년째 버티고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을 방해하려고 저렇게 일당 15만 원씩 줘가며 영역들을 방해 집회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드러나면서 막아도 안 되고 결국은 그 댐이 어느 한순간 구멍이 나서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들을 저 재벌 회장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강제징용 노동자들 그 할머니들을 배신했죠. 97세, 95세 그 할머니들이 그동안 30, 40년 동안 아무도 그 삶에 대해서 거들떠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버팀이, 그 힘겨운 버팀이 지금 이 강제징용 노동자가 살아있고 윤석열의 저 막대먹은 합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다시 증명하고 그 삶을 다시 언론이 주목하는 것처럼 박미희의 11년을 이제 우리 사회가 다시 주목하고 있고 그렇게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 현대기아차의 오만한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박미희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도 이백인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힘찬 발언해주신 노동당 부대표 이백인 동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플랜카드에 국자를 11자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낡아해진 저 플래카드. 9년 동안 해고 생활을 끝장내겠다는 그 플래카드를 들었을 때 당미 해고자는 어떤 희망을 품고 있었을까? 그 플래카드를 10년이 지나가고 이제 11년째가 돼서 연수를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박미 동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마음이 착잡하고 또 그러면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동지에게 깊은 신뢰와 믿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미 동지 모시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기쁘다. 우리가 웹자보를 만들어서 많이 뿌렸지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많이 또 발전을 했습니다. 힘차게 발언도 하고 또 멀리서 찾아와 주신 동지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비록 좁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나도 어느 찬 것처럼 너무나도 훌륭한 동지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뿌듯한 자부심으로 제 마음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봄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 겨울 너무 추워서 그 봄을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갑자기 봄이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춥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또 동지들의 응원으로 저는 힘이 나고 앞으로 이 투쟁을 더욱더 힘차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동지들, 저는 제 머릿속에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1년째 한 가지 생각으로 이 문제 해결, 영업사원들의 입에 자크를 채우지 마라.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승리하고 당당하게 내려가야 한다. 그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힘든 시간 많았습니다. 저 힘든 시간에 반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직접 손에다가 피를 묻히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자청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짓밟고 아예 집회를 못하도록 집회장을 말도 안 되는 구실을 삼아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날 방미였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아자동차 보십시오. 상징성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상징성을 새로 만들어서 갖다 놨습니다. 며칠 동안 깜짝하고 열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없어졌습니다. 현대모터스 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기아자동차가 없어져야 됩니까? 기아자동차 직원들 자존심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발언을 힘차게 했더니 현대모터스 그룹이라고 한 그 상징성을 오늘 또 달았습니다. 너무 졸렬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렇게 움직이는 이 대기업, 제발 다른 생각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해결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거저 일개 영업사원 우리가 짓밟으면 깨갱하고 오랑지 내리고 도망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민영사로 저를 대응했습니다. 저는 그때 주먹을 쥐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너희들이 내부 고발자를 이렇게 해서 끝낼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내 목숨이 나오는 한 끝까지 싸워보겠노라고 그때 주먹을 쥐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좁은 데서 차가 다니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반듯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경찰서에서 현대 요청으로 그 장소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넓은 광장처럼 생긴 안전지대 집회할 수 있고 문화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안 된답니다. 집회 신고를 내줄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집회 신고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 서초경찰서, 그곳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 신고를 안 내주기 때문에 오늘은 저곳에서 우리가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임시로 온 정보관 여자분입니다. 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가 한 번은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사정을 눈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위험한 찾길에서 해야 되냐, 저 안전지대가 훨씬 더 넓고 위험성이 덜하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을 겁니다. 다음에는 집회 신고를 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저쪽으로 진격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곳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더욱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투쟁 집회 문화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더욱더 가열찬 모습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집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지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발언을 하시는데 겨울이 너무 추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앉아서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추운 겨울은 다 갔지만 이 자본의 겨울을 끝장내기까지
우린 끝까지 열심히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진입니다. 오늘 집회가 영국 사거리를 점령하라였었는데 너무 작게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 일당 100의 역전의 동지들이 모이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아 자동차 현장 노동자가 와 계시고 기아 자동차 해고자가 와 계시고 그리고 또 노동당에서 와 계시고 또 같이 피를 나는 동지 김일 동지가 와 계십니다. 전해투 해고 노동자의 구심인 전해투도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구호 외치면서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 동지 앞장서 주십시오. 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원칙복직 쟁취하자. 해고는 살인이다. 원칙복직 쟁취하자. 원칙복직 쟁취하자. 쟁! 네, 여기 기아 자동차 본사입니다. 힘차게 모여쳤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선은 일부 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정의선은 내부 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해결할 문제 해결하라. 주제! 해고는 살인이다. 원칙복직 쟁취하자. 해고는 살인이다. 원칙복직 쟁취하자. 원칙복직 쟁취하자. 주제! 예, 계속 행진하겠습니다. 박미 동지가 파업 깜짝에 부르면서 행진하자고 하십니다. 파업!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린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려나 동지의 약속 해골 투숙 나도 지킨다. 모두 기뻐라는 뭉친 우리 불사를 폭력 물리친 우리 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 깃발을 나섰다. 자,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 우리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해고는 살인이다. 내부 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내부 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내부 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주제! 구호도 같이 자유롭게 외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무게 아픈 관계로 꼭 외쳐주십시오. 여기 광장이 있습니다. 저쪽 경찰서에서 이곳을 막기 위해서 현대차 요청으로 지난번에 여기에 경찰 버스를 우리 집회하기 2시간 전부터 배치해 주셔서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곳에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이곳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초경찰서에서는 말리고 있습니다. 못하게. 다음 주에도 아마 이곳에 경찰 버스가 여기 와서 우리를 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곳을 합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곳이 있는데 그 좁은 데를 막다. 그냥 진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할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점령하라! 영국 사거리! 쟁취하자! 원칙복지! 점령하라 영국 사거리 쟁취하자 원직복직 쟁취하자 원직복직 투쟁 바쁘다고 핑계대고 함께 못해 늘 미안해요 몸은 비록 그의 곁에 갈 수 없지만